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SM6가 드디어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자,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르노가 가장 대대적으로 홍보한 키워드는 바로 승차감의 대폭적인 개선. 승차감이 대폭 개선됐다고 하면서 시승 행사를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열 때부터 알아봤다. 그리고 또 뭐 주행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출발할 때? 자, 여러분, 저도 물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차를 만들면서 투입된 돈이 2,300억이래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개발하는데 2,300억 사용했대. 그리고 또 이 차를 만들고 나서 이 차가 판매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이런 차를 저도 단점을 콕콕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단점들을 집어내서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 차량의 상품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공유를 하고 더 똑똑해지고 자꾸 제조사에 더 목소리 높여 얘기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 이 르노도 계속 더 나은 승차감에 더 나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결국에는 롱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느껴지는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본분이고 저희 채널의 본분이고 저희 채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르노에서 SM6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만들어서 내놓고 그리고 많이 이제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승차감을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또 승차감과 더불어서 같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주행성능. 주행성능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격에 따라서 주행 성능을 평가하는데 어떤 항목들을 위주로 평가를 하고 느껴봐야 되느냐,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SM6 같은 경우에는 중형차예요. 중형 세단이고, 이 차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차량을 출퇴근용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 세단, 주말 나들이용, 여행용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을 논함에 있어서 그 주행 성능 안에 여러가지 항목들 중에 승차감, 컴포트함, 안락함 이런 것들을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AM 링크가 드디어 빠졌단 말이죠. 자, 대폭 강화됐다는 승차감, 주행 성능.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평평해 보이지만 잔요철이 있는 도로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지턱을 넘을 때 이 댐퍼가 범프할 때도 마찬가지고, 리범프 때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앞바퀴 뒷바퀴 할 거 없이 모든 바퀴에서 실내 안으로 충격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물론 아주 조금은 나아진 부분이 느껴지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 르노가 SM6를 최초 한국에 출시하면서 그렇게 입에 닳도록 자랑했던 게 AM 링크고, 그 AM 링크를 토션빔 끝에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멀티링크를 능가하는 그런 토션빔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결국에 그거를 뺐어. 이번에 그거를 결국 빼더니 이번에는 승차감을 대폭 개선했대. AM 링크가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AM 링크가 빠졌더니 승차감이 개선됐대.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AM 링크에 대해서 르노가 스스로 본인이 광고한 걸 본인이 스스로 까내리는 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면 실제로 그 AM 링크가 빠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느껴지기는 하냐? 변화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원래 SM6는 앞바퀴가 요철을 치고 넘을 때 1차적으로 앞쪽에서 큰 진동, 정말 차가 부셔지는 것 같은 그런 진동이 1차적으로 한번 들어오고, 그리고 뒷바퀴가 넘을 때 그 AM 링크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원래 가지고 있는 토션빔의 그 탱하는 느낌에 추가로 탱한 다음에 바로 탕까지 충격이 진짜 정말 그 AM 링크가 들어가 있는 그 토션빔 SM6의 승차감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느낌을 줬는데,
페이스리프트에 와서 AM-링크가 빠지면서 적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충격이 더블로 오는 그 정도까지의 더러운 느낌은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바퀴는 앞바퀴대로 여전히 도로의 요철을 차 안으로 그대로, 정말 이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중형 세단이라고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충격이 아직도 실내로 그대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뒷바퀴는 물론 AM-링크는 빠졌지만 그냥 토션빔이다. 토션빔. 결국에 이 차량의 승차감을 대폭 개선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 AM-링크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AM-링크를 빼고 그냥 쇠떼기로 용접되어 있는 토션빔으로 바꾸고 뭐 하이드로 타입의 부싱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진짜 토션빔 중에서도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제가 지난 SM6 리뷰를 하면서 좀 못다 했던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 제가 르노의 그 XM3 리뷰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정말 크게 칭찬했던 부분이 바로 토션빔의 승차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토션빔도 토션빔 나름대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토션빔으로도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또 이 토션빔 하면 실내 구조를 좀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 XM3 뿐만 아니라 푸조 차량을 타면서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푸조 차들이 다 토션빔을 사용하는데 푸조 차량들 타보면 와, 이게 토션빔이야?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안락한 컴포트한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SM6는 원래 토션빔으로 태어났고 원래 승차감이 이런데 해외에도 원래 이런 그지같은 승차감으로 파는 거냐? 야 윤성로, 네 말이 되냐?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차의 오리지널 차량 탈리스만은 원래 이런 토션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태어난 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원래 이런 그냥 쇠떼기 하나로 이어져 있는 무슨 뭐 하이드로 부시 하나 바꾸고 AM-링크 바꾸고 이렇게 해서 토션빔을 쓰는 차량이 아니라 원래 4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변태스러운 르노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독특한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 4 컨트롤 시스템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처럼 가운데 바가 하나 지나가기는 해요. 토션빔 구조물이 하나 지나가기는 하는데 그 앞쪽으로 모터가 하나 걸리고, 그리고 또 그 반대쪽으로는 이 차량에는 아예 지금 들어있지도 않은 링크가 새롭게 하나 걸립니다. 양쪽으로. 다시 말해서 탈리스만은 그냥 토션빔이 아니라 좌우 바퀴를 독립적으로 추가적으로 잡아주는 부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링크가 모터의 힘을 받아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후륜 조향까지 해줘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링크가 추가로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량이랑은 아예 너클의 구조부터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 4 컨트롤 시스템이 원래 이 탈리스만이라는 차량 SM6 이 차량의 태생적인 구조라고. 결국에 르노 삼성에서 탈리스만을 가져다가 SM6를 만들면서 이 차량 서스펜션 구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4 컨트롤 시스템은 갖다 버린 거야. 그 모터랑 링크들이랑 이 차 전용으로 원래 만들어져 있던 너클이랑 다 갖다 버리고 쇠떼기 하나 박아 놓고선 그 쇠떼기 하나 박은 거 커버 쳐보자고 고무 몇 개 박혀 있는 거에 불과한 AM-링크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갖다 껴 넣고 그거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또 AM-링크 대신에 토션빔과 프레임이 붙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부싱 사이즈 키우고, 이제 그것도 하이드로 타입의 부싱이 들어갔다고 이제 또 자랑을 하면서 승차감이 개선됐다라고 말하는 건데, 진짜 저는 이번에는 진짜 넣어서 나올 줄 알았어요. 전 이번엔 정말 넣어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 추정인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제가 차를 타면은 항상 가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있을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거든요. 이렇게 차를 좌우로 흔들어 보면 저게 지금 불싱 때문인 것 같거든요. 왠지 핸들 타각을 주면 뒷바퀴가 반박자도 아니고 한 박자는 늦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좌우로 막 흔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차가 바퀴는 바닥에 박혀 있고 위에 몸뚱아리만 이렇게 노는 느낌이 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느낌은 도로를 달리면서 노면 추종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피드백을 저는 받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느껴지는 이 느낌을 정확히 그대로 전달을 드리면서 저의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추정을 해보기로는 저 부싱 사이즈를 토션빔 승차감 또 잡겠다고 좀 무리하게 키운 거는 아닌가,
이 부분은 여러분 이 서킷에서 시승 행사 이후에 나간 많은 이제 피드백들, 이제 전문가분들의 피드백이랑 굉장히 좀 상반되는 얘기일 수 있겠으나 양쪽 말이 다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서킷에서는 차 이렇게 안 흔들어요. 서킷에서는 고속에서 천천히 타각 줘서 크게 코너 한번 쫙 감아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타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가 그냥 한쪽으로 받는 횡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큰 코너를 그냥 감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서킷에서는 이런 느낌이 안 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지, 언제 갑자기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도로는.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AM 링크를 넣건 뭐 부싱 사이즈를 키우건 뭐 아무리 해도 이 차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인 그 포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좀 독특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차의 태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뭐 부싱 끼고 AM 링크 끼고 뭐 한다고 해서 이거는 전 잡을 수 없다고 본다.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이 차 지금 1600km 탄 새 차예요. 새 차인데 2년 3년 지나면 더 큰 충격과, 아니 왜 앞이 자꾸 탱탱거리는 거야? 아니 겨우 이 정도 방지턱을 지나는데 앞에서 탱탱거리면 어떡해. 아무튼 2, 3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 신차 컨디션에서도 이 정도면. 자, 그리고 그거랑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또 이제 그 주행 성능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자, 제가 지금 악셀 페달을 얼마나 깊게 밟아서 출발을 하는지, 그리고 제 몸이 어떻게 제껴지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자, 갑니다. 자, 출력이 뭐 225마력 30토크 이렇게 막 자랑을 하죠. 제가 지난 SM6 리뷰 영상에서 그 차의 출력을 단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도대체가 이 개트락 미션은 답이 없다. 원래 SM6가 그렇게 욕을 먹던 처음 출발할 때 꿀렁꿀렁거리는 그 주행감, 그 주행 성능 그대로다. 그리고 지금 1800cc 엔진, 터보 엔진 가지고 225마력 30토크 뽑아놓고 뭐 최대 토크가 2000rpm부터 뭐 4000rpm까지 풀 토크가 나온다. 그 토크 밴드가 그 최대 토크를 뽑아낼 수 있는 RPM 영역대가 굉장히 길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악셀 리스폰스가 느려도 진짜 너무 더럽게 느려서, 자, 밟을게요. 얍. 악셀 밟고 나서 실제로 가속감이 느껴지기까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밟아도 3초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도 그 225마력이라는 수치, 어떻게든 수치빨로 조져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집중한 결과는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1800cc 터보 엔진 가지고 225마력 뽑아내지 않더라도 그냥 안전빵으로 100마력 후반대 만들어서 그렇게 좀 출력을 떨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리스폰스를 챙겼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왜냐? 자, 이렇게 가다가 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줄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속을 하려고 해. 얍! 이렇게 일단 엔진이 악셀에 반응하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늦다 보니까 방금처럼 잠깐 속도를 낮췄다가 다시 가속할 때 그냥 이렇게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다가 살짝 속도를 높여서 한 100km 정도까지 속도를 높일 때 이렇게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 제가속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답답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밟으면 한참을 멍 때리다가 얘가 결국엔 시프트 다운을 해. 미션이 시프트 다운 하고 나면은 RPM이 3000, 4000, 그때 왕 하고 치고 나가. 이렇게 저배기량 터보 엔진을 컴포트함이 핵심인 중형 세단에 넣을 때는 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악셀을 밟았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적당한 출력을 가지고 있어도 좋으니 얼마나 안정감 있게 쭉 밀어주느냐, 그게 중형 세단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주행 성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기본이 안 됐다. 이 차량 감속할 때 이 DCT 미션 덜컥덜컥덜컥 하는 느낌 나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네요.
결과적으로 출발할 때 이렇게 몸이 앞으로 꿀렁댈 수밖에 없는 이 승차감은, 이 주행 성능은 그대로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이 DCT 미션, 이 습식 괴트락 DCT 미션 자체가 습식인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컴팩트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습식 DCT인데 일반적인 다른 습식 DCT들에 비해서 이 미션 오일의 양 자체를 굉장히 적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습식 DCT인데 미션 오일을 적게 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습식 DCT가 왜 습식인데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갖다 붙이는 그 클러치에 오일을 충분히 뿌려서 듀얼 클러치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클러치를 확 갖다 붙였을 때 안정적으로 딱 미트시키면서도 열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식 DCT가 좋다, 건식보다 좋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미션 자체가 습식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습식 DCT에 비해서 미션 오일 양을 거의 한 반밖에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습식 DCT들에 비해서 이 미트시키는 그 타이밍에 얼마나 이거를 과감하게 확 미트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습식 DCT임에도 불구하고 미션 오일 양 때문에 클러치를 슬슬 갖다 붙이다 보니까 초반에 미친듯이 발컨을 해주지 않고 일반 오토미션 차량처럼 운전을 했다가는 RPM이 이미 어느 정도 떠버린 상태에서야 얘가 완벽하게 미트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훅 제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800cc 엔진을 가지고 225마력을 뽑아내겠다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큰 터빈이 걸렸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리스폰스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 엔진과 미션이 만나서 이전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느낌을 준다. 사실 SM6가 일단 처음에 출발하고 나서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의 이 출력은, 달리면서의 출력, 뭐 160, 180, 200까지도 쏘아붙이는 그 출력은 저는 원래도 충분했다고 봤어요. 1600cc 터보 엔진을 쓸 때도. 오히려 최대 토크가 시작되는 지점을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잡아당길 수 있었더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거는 사실 답이 없다. 그리고 오늘 리뷰 초입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 차량을 누가 살까요? 출퇴근, 막히는 길 계속 출퇴근하고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용으로도 사용하고 주말에서 차 막히는 길을 뚫어가며 여행도 다니고 뒤에 아이들도 태우고 다니고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일단 달리기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에 쭉 고속으로 뭐 225마력을 쫙 뽑으면서 달리는, 이게 사실 뭐가 크게 중요할까 싶어요. 저는 180마력, 190마력 뭐 이 정도만 돼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225마력이라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출발할 때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이런 느낌 계속해서 난다는 거 분명히 인지하시고 시승해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제가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버전을 3만 킬로 정도를 타봤잖아요. 즉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처음 출발할 때 듀얼 클러치 미션이 붙는 그 포인트가 점점 더 뒤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타다 보면은 더 심해진다 라는 부분도 경험자로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르노차, 이 DCT, 이 게트락 DCT 미션 까면은 항상 이런 댓글이 달려요. 야, DCT 미션이라는 건 말이야 원래 수동 미션을 기반으로 한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뭐 클러치가 붙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 컨트롤이 필요하고 발 컨트롤을 하면은 꿀렁대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샀는데 오토 미션이잖아요. 어쨌든 아니 일반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차는 DCT고 뭐 CVT고 뭐 토크 컨버터 타입의 트랜스미션이고 간에 일단 전부 다 오토 미션입니다. 그 오토 미션이라는 걸 우리가 더 비싼 돈을 주고 선택하는 그 이유 자체가 편안함 때문이고 컴포트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운전자가 이 차를 살 때마다 자, 나는 지금 수동 미션 기반의 오토매틱 미션 DCT 미션이 들어간 차량을 타고 있으니까 자, 이제 자, 신호 바뀌었다, 이제 출발한다, 자, 클러치 밟는 거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자, 클러치 떨어졌어, 그럼 클러치를 살짝 놓으면서 자, 이제 악셀을 살짝 밟아, 자, 이제 클러치 붙는다 라고 하면서 이걸 머릿속으로 맨날 상상하면서 발 컨트롤을 하면서 지금 차량을 타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도 이런 중형 세단을 구매해서 일상생활하는데 타고 다니시길 원하는 그런 많은 소비자분들께서도 그냥 살짝 밟든 세게 밟든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 걸 원하지, 꿀렁거리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자, 물론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공조 장치가 이제 물리 버튼으로 외부에 빠졌다라는 거. 하지만 여전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이 볼륨 조절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쪽에 조그가 존재했는데 이쪽에 있는 조그는 없어졌어요. 이쪽에 있는 조그는 없어졌고 버튼으로,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를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걸 칭찬해줘야 될 일인가 싶어요, 사실. 참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한 게, 이게 얼마나 자랑할 거 없었으면은 동급 최대 사이즈의 컵홀더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랑을 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그 이전 SM6 리뷰 때 이거 정전식인데 감압식이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많은 분들한테 혼났거든요. 네, 정전식이었어요, 정전식. 근데 마치 감압식이라고 혼동을 줄 정도의 굉장히 느린 피드백, 그리고 버벅거림, 여전히 그대로다. 얘는 내비게이션 키보드 자판 한영키가 있나? 얘도 한영키는 없네요. 네. 자, 오늘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성능이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차가 개선됐어야 할 그런 주행 성능들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개선도 느껴지지 않는다. 승차감 개선됐다고 하는데 AM 링크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 말도 안 되는 탱 한 다음에 탕까지 들어오는 그런 불쾌한 진동은 없어지긴 했지만 그냥 토션빔 승차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토션빔에 키워놓은 그 부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뒷바퀴가 따라오는 그 추종력 자체가 주행 중에 핸들 타각을 줬을 때 뒤가 안 따라오고 한 박자 두 박자 늦게 따라오고, 그로 인한 불쾌감이 추가로 좀 느껴진다. 그리고 동급 4기통 이 동급 차량들 중에서 아이들링 시의 엔진 진동도 가장 심한 편입니다. 저거 말씀 안 드렸구나. 그 주행 보조 장치가 이제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이게 이탈 방지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차선 중앙을 혼자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장치도 생겼는데 처음 생긴 것 치고 굉장히 잘 잡더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큰 공유를 만나도 이제 금방 좀 놓쳐버리는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래도 뭐 공률이 크지 않은 코너나 그리고 그냥 직진만 쭉 할 때는 센터를 좀 잘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 느껴지는 대로 아무리 단점을 많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제 말만 듣고 뭐 차량 구매를 결정하시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그 물건을 이제 고르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동급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SM6가 가장 예뻐요. 또 많은 분들이 디자인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구매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말했던 이런 뭐 승차감이나 뭐 꿀렁거림이나 뭐 이런 포인트들, 저런 부분을 나도 한번 느껴봐야겠다, 저 새끼가 틀린 말하는 걸 거야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좀 느껴보시고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두 푼 하는 차도 아닌데 조금 더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르노 삼성에서 이번에 SM6 페이스리프트 관련된 이제 뭐 광고 자료, 이제 보도 자료, 이제 뭐 그런 광고 카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많이 좀 오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리뷰하는 것으로 하고 또 너무 귀한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